60대에 읽는 쇼펜하우어. 고통을 넘어 인생의 평화를 찾는 철학.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인생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젊을 때는 몰랐는데, 왜 나이 들수록 더 외로울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만약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쳐간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너무 냉정한 말 같지만 이 말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철학자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단순히 삶이 고통스럽다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화로운 마음을 찾을 수 있는지 평생을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60대 여러분이 마주하고 계신 현실적인 고민들을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의 피로감, 외로움, 그리고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한 이 말, 처음 들으면 참 우울하게 들리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를 알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60대가 되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완벽하게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뭔가 부족하거나, 걱정이 있거나, 아프거나, 외롭거나,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욕망의 순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원하고, 그걸 얻으면 잠깐 기쁘지만, 곧 또 다른 걸 원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끝없는 쳇바퀴 같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젊을 때는 돈만 좀 더 벌면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모으고 나니 건강이 더 중요한 애가 되고, 건강을 챙기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이 소중한 애가 되고, 이렇게 끝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쇼펜하우어가 이걸 절망적으로 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진짜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60대인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몸의 변화, 사회적 관계의 변화, 경제적 걱정들.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줄이는 법을 배워라.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의지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예요. 의지란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지고, 외로우면 누구와 함께하고 싶어지고, 아프면 건강해지고 싶어지는 이런 모든 욕구의 뿌리가 바로 의지예요. 60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의지가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다. 이런 모든 바람들이 다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중요하게 지적한 건 이 의지가 맹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꾸 뭔가를 원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직장,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그때는 이것만 이루면 정말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 어떻던가요? 잠깐은 만족스러웠지만 곧 또 다른 걱정과 욕망이 생겨났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의지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60대가 된 지금 이 의지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내가 자꾸 뭔가를 원하고 불안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의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의지가 나를 휘둘리게 하지는 말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 관찰해 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구나.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전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욕망은 욕망일 뿐이고 나는 그것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의지를 이해하고 관찰하게 되면 60대의 여러 고민들을 좀 더 냉정하고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소극적 행복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건강, 더 많은 인정.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덜 고통스러우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60대의 현실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처럼 건강해지고 싶다고 바라는 대신 지금보다 더 아프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무릎이 아프지 않고 산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마음가짐 말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 대신 큰 갈등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요? 훨씬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건강관리의 지혜.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젊은이처럼 팔팔한 건강이 아닙니다. 60대에 맞는 건강이에요. 무리해서 헬스장에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조금씩이라도 산책하세요. 완벽한 식단을 짜려고 하지 마시고 과식하지 않고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둘째, 마음의 평정 유지하기.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안정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6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감정의 기복이 클 수 있어요. 자식들 걱정, 경제적 불안,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럴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현실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셋째, 욕망 줄이기의 기술.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젊을 때는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60대는 달라요.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편안하면 그만이에요. 명품 가방을 사야 한다거나 비싼 여행을 가야 한다거나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넷째, 권태 극복하기.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라고 했어요. 60대가 되면 젊을 때만큼 바쁘지 않아서 오히려 권태를 느낄 수 있어요. 이때는 작은 취미나 관심거리를 찾아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꽃 기르기, 산책하며 사진 찍기, 옛날 음악 듣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 권태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소극적 행복론을 실천하다 보면 60대의 삶이 젊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평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60대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죠. 회사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자식들은 독립해서 연락도 뜸하고 친구들과도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실 텐데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주 특별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고독과 외로움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봤어요. 외로움은 남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느끼는 괴로움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즐기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독의 진정한 가치.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의 내면이 빈곤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처음 들으면 좀 냉정해 보이지만 생각해 보시면 맞는 말이에요. 정말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많거든요.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취미도 즐기고. 60대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의 많은 경험을 쌓으셨잖아요. 그 경험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시간이 필요한 나이예요.
이런 일은 혼자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의 피로감 다루기.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맞춰주는 것도 힘들고 쓸데없는 갈등에 휘말리는 것도 지겨워지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고슴도치 우화라는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따뜻함을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고 너무 멀어지면 추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워해요.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60대에는 이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해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이죠. 실천적인 조언들. 첫째,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나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둘째,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자식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밤잠을 설칠 필요는 없어요.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나머지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해요.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해질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60대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나이입니다. 사회적 의무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과 만나보세요. 이제 쇼펜하우어 철학의 가장 깊은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해탈이라는 개념을 서양 철학에 접목시켰어요. 해탈이라고 하면 뭔가 종교적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60대 여러분의 삶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예요. 욕망에서의 해방. 해탈의 첫 단계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더 가져야 한다. 더 해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마음을 말해요. 60대가 되신 지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됐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 이게 바로 해탈의 시작이에요. 젊을 때는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성공한 자식. 하지만 60대가 되고 보니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욕망을 이루는 것보다 욕망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보편적 동정심의 발견. 해탈의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동정심이라고 불렀습니다. 60대가 되면 이런 경험하시죠? 버스에서 힘들어하는 젊은 엄마를 보면 내가 저 나이였을 때가 생각난다고 하시고 아픈 이웃을 보면 남일 같지 않다고 하시고 이게 바로 동정심이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동정심이야말로 진정한 도덕의 기초라고 했어요. 법이나 규칙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60대에 실천하는 해탈의 삶. 그렇다면 60대인 지금 이런 해탈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소유에 대한 집착 줄이기. 이제는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함께 정리가 돼요. 둘째, 성과에 대한 압박감 내려놓기.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세요. 매일 생산적일 필요 없어요. 그냥 평온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꽃을 기르거나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눈길. 이런 것들이 동정심의 실천이에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고통의 끝이기 때문이라고. 60대가 되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욕망에 쫓기며 바쁘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평온하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해탈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해탈의 삶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60대의 현실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세요. 60대가 되셨으면 이제 정말로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젊을 때는 체면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해요.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는 내가 편한가? 를 우선 기준으로 삼으세요. 둘째, 인생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활용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했어요. 60대는 이 진리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예요.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신 하루하루를 더 의식적으로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부터 시작해보세요. 셋째, 완벽함에 대한 강박을 버리세요. 젊을 때는 완벽한 부모,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고 애썼죠. 하지만 60대는 대충 살아도 괜찮다는 걸 배울 때예요. 집안 청소가 완벽하지 않아도, 요리가 맛이 없어도, 옷차림이 멋지지 않아도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나이가 아니에요. 넷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쇼펜하우어의 소극적 행복론을 실천해 보세요. 큰 기쁨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만족에 집중하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맑은 하늘, 건강한 하루, 가족의 안부 전화.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다섯째, 고독을 친구로 만드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리해보세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만의 인생 철학이 생겼을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글로 써봐도 좋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봐도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작은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기술이다. 60대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이제 그 지혜를 믿고 남은 인생을 평온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60대의 삶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건 당연한 일이고 그 고통을 줄이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 남의 시선보다는 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하라는 것. 그리고 욕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 이 모든 가르침들이 200년 전 독일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라는 걸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60대는 인생의 완성기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지혜롭게, 자신답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조언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에서 자유로워졌느냐이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고 평온한 60대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